예, 조홍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건이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구금 사태가 오히려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몸값만 키워준 셈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까지 국가기관장이었는데 무슨 현행범도 아닌데 잡범 취급하듯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원래 그 명절을 앞두고는 특사도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도 풀어주고 하는 건데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정말 충격적이고요. 정말 공산국가 중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체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27차례의 재판을 불출석했습니다. 이는 완벽한 기획수사입니다. 예, 박민희 대변인, 27번을 얘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27번 불출석은 둘째치고 5개 재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야당 시절에. 그때도 모든 의원들에게 출석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6차례 이상 단 한 명의 의원도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의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그리고 민주당의 과거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은 다 체포를 당했어야 맞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던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지나치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지금 혐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강력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대체 어떻게 조기 대선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예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낙선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가? 구속요건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런 식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체포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추석 밥상에 이진숙의 얼굴만 나오게 만든 결과밖에 되지가 않고요. 이 체포 자체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몸집만 불러준 결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6번이나 소환을 하는데 불응합니까? 네. 오겠습니까? 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정치적인 걸 노리는 거지요. 예. 여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시기 위해서 체포 유도한 건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체포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체포된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체포를 유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고 이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상력이 지나쳐서 저희로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굉장히 기발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체포 유발자다, 체포될 줄 알고 저렇게 쇼를 한 거라는 한민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나온다. 오히려 민주당이 아예 그냥 당선시켜주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임무영 변호사님, 저분은 한민수 의원이 말한 의도를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다른 대답을 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당연히 몇 날 몇 시에 체포 그건 몰랐겠죠. 근데 그 체포를 유발했다는 거는 계속해서 소환에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체포를 하러 오게 유도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성공했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 그것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체포당한 게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막 이 가리개를 막 풀어가지고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홍천 전 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 이진숙 대구시장 나온다. 민주당이 후보 만들어줘.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대구 시민들을 믿거든요. 저분은 대구시장을 하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행정 경험도 없고 좀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출마는 본인의 자유지만 저는 경선에서 탈락할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저희 민주당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관여할 수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송영훈 대변인, 결국은 국민의힘에선 경찰이 알아서 눕는 거다. 검찰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이지만 경찰 봐봐라. 경찰은
더하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거죠. 3번이나 체포영장을 신청한 끝에 받아냈다고 하니 그런 주장이 전혀 무리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이요. 이게 과연 체포를 할 만한 사안인가입니다. 즉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이 안 되거든요. 혐의가 크게 두 줄기입니다. 하나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하잖아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작년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군데 유튜브에 나가서 한 발언들입니다. 그런데 탄핵소추를 당한 고위공직자는 본인의 소명이나 반박을 공론장에서 할 수가 없나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거의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위공무원은 항상 야당이 탄핵소추를 합니다. 여당이 탄핵소추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국회 제적과반수가 탄핵소추를 할 때는 굉장히 강한 정치적 힘이 부여되어 있어요. 151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한마디씩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고위공직자는 항변하지 못하면 거의 인격살인을 당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자기 방어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 격한 표현을 썼길로서니 그것이 상대당 대표에 대한 사전 낙선 운동으로 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법 해석이에요. 그리고 올해 3월 23일에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는 글도 내가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말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방통위 상임위원회를 추천해서 기관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서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체포영장을 3번이나 신청한 끝에 영장을 받아내서 수갑을 채우는 것이 경찰의 목표가 되어야겠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비판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농객 정규재 전 주필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이 나서서 이유도 없는 이유를 대면서 법이 없는 나라의 원초적인 폭력에 속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고발을 하게 되면은 경찰이 나서서 수갑까지 채웠잖아요. 이런 것이 일상화될까 봐 저는 상당히 두렵고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그 힘의 바탕에 군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개딸이 있는 거죠. 장윤미 대변인, 네. 민주당이 깡패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정규재 전 주필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어와 서술어가 다 동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사 과정에 공권력 과정에 아무리 집권 여당이어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그럼 경찰이 알아서 눕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게 대한민국에 돼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2번 반려했다고 하잖아요. 나중엔 최종적으로 법원이 보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더라도 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까지 기각이 됐습니까? 아니요. 범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6번이나 나오지 않는다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민주당의 깡패짓이라는 부분으로 논리적 비약으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 주셨다시피 민주당이 정무적 거를 했다면 이런 상황을 원했겠습니까? 추석 앞두고 정치적 체급도 미비한 이진숙 위원장을 당내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구시장에 굉장히 몰려있다라고 하는데 그 체급을 일부러 키워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상권 분립에 따라서 수사에는 아무리 여당이어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해석하면서 진중권 교수처럼 87년 이전처럼 독재에 비유하는 거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중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계속될지 아니면 풀려나게 될지 그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